소울풀 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를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입문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왔으면 하는 소망을 품고 시도하시죠. 그리고 보통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시각화, 즉 상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이클 샤프의 위대한 깨어남 이 책에서도 시각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각화하는 능력을 일깨울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이번 장에서 신체의 주요한 운전기제, 시각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운전 조언을 시작할 거예요. 이번 장에서 당신은 당신 삶의 흐름을 이끄는 이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도구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 배울 거예요. 자, 시각화, 즉 상상이란 무엇일까요? 시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신의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시각화는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에요. 그게 필요한 전부예요. 당신이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면 당신의 눈을 감은 상태에서 당신은 시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지만 숨쉬기와 마찬가지로 이 단순함이 당신을 속이게 하지 마세요. 숨쉬기와 마찬가지로 시각화는 강력한 도구예요. 사실 깨어나고 힘을 내고 삶의 방향을 조종하는 당신의 능력이란 관점에서 볼 때 시각화는 필수적인 것이에요. 전 지금 당장 당신에게 말할 수 있어요. 깨어남, 그리고 창조의 도로를 운전한다는 관점에서 당신은 시각화를 배우지 않고선 그렇게 멀리, 그렇게 빠르게 가지는 못할 거예요. 시각화는 근본적인 기법이에요.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당신의 물질적 탈 것의 운전대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물질적 탈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시각화는 당신이 경험하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기에 사실 그건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해요. 그렇지만 슬프게도 그렇지 않죠. 사실 2학년이 지나면 그림 그리기 같은 시각화 친화적인 활동들은 보다 실질적인 기술들에 대한 선호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지당해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함에 따라 당신은 분명히 시각화를 배워야 할 거예요. 시각화는 당신의 삶을 이끄는 강력한 방법이며 시각화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이 경험하는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당신이 시각화하지 않으면 그때 당신의 영역 속에서 느닷없이 작용할 다른 이들의 현실 비전들이 그 무엇이든 당신은 그것들에 철저히 좌우돼 버릴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 작동 중인 현실에 대한 몇 가지 추한 비전들을 감안하면 당신 자신을 다른 누군가의 현실에 대한 시각화로 내맡기는 것은 당신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진실로 그게 누구의 비전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각화는 당신의 이웃, 당신의 지역 내 정치인, 어딘가의 갈색 방 안에 앉아있는 로스차일드 교황, 대통령, 혹은 심지어 당신의 엄마 아빠의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일부에서 언급하였듯이 창조의 작동 방식에 대한 기괴한 관념들이 잔뜩 존재하며 당신은 결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거예요. 현명한 이들에게 전하는 말. 여기에서 제공되는 시각화 같은 기본적인 영적 기법들을 활용해서 당신 자신의 코스를 운전하고 당신 자신의 세계를 현실화하세요. 자, 아마도 이 시점에서 당신은 어째서 시각화가 작동하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어요. 왜라는 문제에 대해선 나중의 책들, 시각화의 기술적인 측면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현재로선 여기에서의 간략한 설명으로 족할 거예요. 에너지는 진실로 의식이 낮춰진 형태이며 그렇기에 에너지는 당신의 의식의 내용에 직접적이고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반응해요. 위의 의식에서와 같이 아래의 물질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핵심은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면 그때 우주를 구성하는 그 에너지가 당신 생각이 방향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당신 마음속에 충분히 길게 새기고 있으면 창조의 에너지가 결국 당신의 비전을 현실화할 거예요. 이것은 유일한 창조의 기본 원리예요. 당신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든 그것들이 당신이 경험하는 우주를 결정해요. 당신의 영혼 속에서 꿈꾸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 속에서 현실화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작업이라든지 무의식 정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처음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바르게 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먼저 선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진실은 이 지구 위에선 그게 언제나 그렇게 쉽고 직접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이 지구 위에선 언제나 무수한 간섭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삶, 우주,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자신들의 끔찍한 비전들을 적극적으로 타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잠든 사람들로부터의 간섭이 존재하죠. 이렇게 창조적으로 적대적인 상황 하에선 당신이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시각화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그 비전에 대한 완전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간섭으로 인해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만큼 빠르게 현실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당신은 이 어려움이 당신을 멈추게 내버려 두어선 안 돼요. 제가 이걸 말하는 건 당신을 낙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통제권을 찾을 것을 독려하기 위함이에요. 상황들이 당신 가슴의 바람에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을 때까지 탈 것을 조종하고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선 그저 인내심과 끈기를 가질 필요가 있을 거예요. 당신은 이 잠재력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으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려 하지 마세요. 처음엔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시각화하는 법,
운전하는 법은 단기적, 장기적 관점 모두에서 보아도 분명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당신 주변의 세상을 조절하고 당신의 욕구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뿐 아니라 당신의 영적 깨어남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에요. 제가 시각화가 숨쉬기와 신뢰처럼 빠르고 안전한 영적 깨어남의 열쇠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과장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제가 그냥 위의 의식에서와 같이 아래의 물질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만 말하지 않았었나요? 시각화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전부라고 말하지 않았었나요? 뭐 그래요. 전 그렇게 말했었고, 네, 사실이 그래요. 하지만 잠시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쉬세요. 이 진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 당신의 두뇌, 당신의 신경계, 당신의 마음, 당신의 가슴,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근육, 팔, 다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는 모두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의 신체적 탈 것, 당신의 몸은 창조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의 몸, 신경계, 그리고 두뇌는 이 우주의 다른 모든 물질적 일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각화에 반응해요. 그러니 당신의 몸, 마음을 그 자체로 물리적 대상처럼 다루세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몸이 건강하길 바란다면 건강한 몸을 시각화하세요. 그리고 바르게 먹고 운동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만일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길 원한다면 깨어나는 마음을 시각화하세요. 단순해요. 당신이 물질 우주의 다른 모든 측면을 조절하는 것처럼 당신의 신체와 물질적 마음을 조절하세요. 숨쉬기, 의도, 그리고 시각화, 그게 필요한 전부예요. 이제 이 기초적인 시각화 기법이 중대한 만큼 특히 숨쉬기와 의도하기와 짝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시각화의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전에 뛰어넘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단순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노예 훈련, 전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 노예 훈련의 결과로 인해 우리들 대부분은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즉, 우리 모두가 실수로 교육이라 불렀던 것의 결과로 우리의 우뇌의 능력, 우리의 시각적, 은유적, 그리고 상상력은 고장나는 지점에 이를 정도로 위축되어 버렸어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시각화를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서의 난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괜찮아요, 그래도.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은 채로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느 때라도 우리의 능력을 다시 찾을 수 있으며 몇 가지 간단한 운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 능력을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수준까지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즉시 시작해야 해요.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며 전 몇 개만 열거하려 해요. 다른 방법을 떠올리려면 당신의 상상력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연습이
당신에게 적용될지에 대해선 당신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에게 돌아올 거예요. 약속해요. 자, 여기에 당신이 할 일이 있어요. 악기를 고르고 좋은 선생님을 찾으세요. 아이들과 어울려 노세요. 미술을 공부하세요. 창조적인 글쓰기를 시도해 보세요. 댄스 레슨을 받으러 가세요. 무언가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세요. 무언가 예술적인 일을 하세요. 무언가 창조적인 일을 하세요. 도자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쓰세요. 그리고 저한테 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전 재능이 없단 말이에요. 혹은 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재능은 신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능은 장기간에 걸친 연습의 효과가 굳어진 것에 불과해요. 진실은 모차르트, 베토벤, 갈릴레오, 피카소 또는 이 세상에서 엄청난 재능을 지닌 다른 모든 이들은 자신의 일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기꺼이 일생을 거기에 바치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재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예요. 신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일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자신들의 작업에 성스럽다 할 정도로 헌신하였었기 때문인 것이죠. 모차르트가 그랬던 것처럼 음악을 배우는데 수십 생을 쓴다면 당신 역시 그처럼 피아노를 연주하고 작곡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들 대부분이 그러한 유형의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시각화를 적절히 하기 위해 그런 유형의 헌신과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그저 당신의 운해의 에너지가 다시 돌아가게끔 하기만 하면 돼요. 당신은 그냥 약간의 연습만 하면 돼요. 자, 몇 가지 운의 연습을 하고 그것에 임하면서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을 단련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처음에 그걸 할 수 없다면 다시 시도하세요. 에너지 흐름들을 시각화함으로써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허공의 색깔들, 당신 방 안의 에너지 파이프들, 그리고 당신이 내킨다면 차크라 활성화를 시각화하세요. 그러고 나서 단순한 기하학적 대상들로 옮기세요. 상자나 물건 같은 것이요. 당신이 그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진짜 상자, 보석 상자나 비슷한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을 눈으로 본 다음 눈을 감고 그것을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세요. 당신이 상자를 쳐다보고 눈을 감을 때 당신은 그 이미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아주 잠깐이라도 말이죠. 그 이미지가 사라질 때 그걸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그리고 또 다시 당신의 시각화 능력이 바로 설 때까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의 연습으로 감수하고 상자, 꽃, 펜 또는 우연히 당신 손에 들어온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주 연습하세요. 처음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계속하세요. 운의 활동들을 계속하고
시각화 연습을 계속하면 결국 당신 마음의 시각화와 상상의 능력은 당신에게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마세요.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당신의 깨어남 과정을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줄 즐거움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수행 기법으로 당신은 아마도 당신 자신과 내적 대화를 갖길 바랄 거예요. 즉, 당신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운회 활동을 강화시킬 훌륭한 방법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하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은 상상의 친구들을 가질 정도로까지 나아가요. 물론 성인으로서의 우리는 이러한 창조적 능력이 우리 안에서 추방되었다는 걸 발견해요. 당신의 현명하고 직관적이고 영적으로 연결된 우측 방구에 대한 공격은 8살쯤의 개인적인 기호로 출발해서 정상적인 성인의 완전한 상상력의 진공 상태에 도달하면서 정점에 이르죠. 하지만 그건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잊었다는 것이 그것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린 시절 가진 상상력의 순수함을 되찾을 수 있는 단계들을 밟으세요. 그것은 당신이 여태껏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보상해 줄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덧붙일 말. 당신이 이걸 올바르게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당신의 온전한 능력을 되찾는 것은 깨어남의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숨쉬기는 필수적이고 신뢰도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시각화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올바르게 숨쉬고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 당신은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위대한 깨어남의 상승조류를 타고 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상상, 시각화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 시각화를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건 쉽게 상상이 되는데 긍정적인 건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을 때도 저는 있었어요. 자, 그래서 시각화 능력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또는 그 이전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먼저 마음을 돌보고 내면 아이를 돌보고 내가 가진 핵심 믿음들을 점검하며 마음을 투명하게 비워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잘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시도해 나가면 언젠가는 할 수 있어요. 이 책에서 알려준 구체적인 연습 방법들을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실제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빛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